네, 오늘은 맨델이 밝힌 유저널리 2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맨델이 완두를 가지고 한 가지 형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완두의 어떤 모양의 경우에는 둥글다 또는 주름지다, 이 두 가지 이제 대립되는 뚜렷한 대립 형질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는 색깔의 경우에는 노랗다, 그죠? 황색 또는 초록색이다, 그죠? 초록색. 이렇게 대립되는 굉장히 뚜렷한 대립 형질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유전되느냐. 그래서 일단 이 연구의 시작은 어떻게 됐나요? 모든 형질에 대해서 순종인 세대를 사용해서, 그죠? 예를 들어서 색깔이라고 하는 형질을 가지고 사용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노란색 순종, 그죠? 그리고 초록색 순종, 그렇죠. 이렇게 얘네들을 교배해서 이것을 이제 어버이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처음 만들어지는, 내가 완벽하게 확신할 수 있는 잡종 1세대를 만들고, 그죠? 그리고 나서 얘를 자가교배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보았더니, 잡종 2대를 이제 만들어 보았더니,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세 가지 유전의 어떤 원리 또는 법칙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맨델은 이게 이제 한 가지 색깔이라고 하는 형질 하나로만 이제 본 건데, 사실 인간의 형질, 뭐 어떤 생물체의 형질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질이 있잖아요. 인간의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피부라든가 아니면 이제 귀의 모양이라든가 쌍꺼풀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형질들이 인간이라고 하나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완두콩도 아까도 봤지만 색도 있고 모양도 있고 키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형질이, 그죠? 세 가지 형질이 이렇게 만약에 얘네들이 동시에 유전되면 그 사이에서는 어떤 이제 법칙이 이제 나타날까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궁금해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맨델이요, 또 다른 실험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두 개의 형질을 동시에 유전될 때, 그럼 이제 부모 형질이 자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실험합니다. 이번에는 근데 이제 두 가지인 거예요. 씨의 모양이 둥글고 색깔은 노란 순종원두와,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둥글다, 그렇죠? 둥글다는 라운드로 하면 라지알, 노랗다, 이게 순종이 되려면 노랗다 이렇게 된 만두와, 그 다음에 색깔 모양은 주름지고 색깔은 초록색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열성 순종이죠. 그래서 주름지고 초록색, 얘를 이제 교배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본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쓰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맨델은 맨 처음 실험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의 어버이 세대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요거 어떻게 쓰면 되나요? 얘는 라지 Y 둥글고 노란, 둥글 것부터 씁시다. 라지알, 그 다음에 라지 Y. 여기는요, 주름지고 스몰알, 초록색 스몰 I, 이것을 이제 어버이 세대로 했다 이거죠. 여기서는 이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텐데요. 그 생식세포는 어떤 게 만들어질까요? 이 경우에는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모양에서 둘 중에 하나. 근데 순종이니까 어차피 이거 하나밖에 줄 수 없고요. 그 다음 색깔에서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생식세포를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모양에서 이제 상동염색체 분리를 해줘야 할 텐데, 분리의 법칙. 근데 여기서 줄 수 있는 게 순종이라서 스몰 r밖에 없고, 이 두 개의, 그러니까 한 쌍의 색깔을 결정하는 대립유전자 중에서 줄 수 있는 게 똑같은 스몰 y밖에 없으니까요. 얘네들을 이제 교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교배해서 만들어진 자손 1대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모양에 대해서는 잡종인 라지알의 스몰알, 색깔에 대해서도 잡종인 라지와의 스몰 아이, 이러한 아이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죠? 이걸 이제 자손일 때로서 어떻게 하나요? 자가 수분하죠. 그죠? 자가 수분, 자가 교배에 다 같습니다. 그죠? 꽃가루를 나눠 건네준다 라는 뜻이고요. 이건 이제 교배라는 뜻이죠. 얘를 이제 자가 수분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림으로 치면 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암술이 있고요. 암술 머리가 있고 수술이 있는데 같은 꽃이니까요. 이런 아이니까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이렇게 같이 교배를 하겠다 이거죠. 물론 이제 얘는 미씨에 있으니까 그림을 좀 다시 그리면 미씨의
수술해서 나온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수정하는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자가 교배를 하면요. 이 자손 일대에서 얘도 이걸 이제 암술이라고 칩시다. 이거는 이제 같은 곳의 수술이라고 칩시다. 했을 때 암술에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수술해서 만들 수 있는 생세포의 가능성을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이제는 몇 가지가 나오냐. 잘 한번 찾아봅시다. 모양에서는 라지 R이나 또는 스몰 R 둘 중에 하나 나올 거예요. 라지 R이나 또는 스몰 R, 그죠? 그 다음에 색깔에서는 라지 Y, 노란색이나 초록색이 나가겠죠. 노란색이나 초록색 이렇게 나가겠죠. 그럼 총 이 암술 쪽에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가지수는 라지 Y 대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I,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I 총 이것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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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만들어질 것이다. 예측이 가능하죠. 수술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가능성은 모양에서는 라지아를 주거나, 그죠? 아니면 스모라를 주거나, 그죠? 둘 중에 하나. 색깔에서는 라지와이를 주거나 또는 스모라이를 주거나. 그래서 얘네들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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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네 가지 가능성과 이 네 가지 가능성의 교배를 해서 만들어진 자손 2대는 몇 가지 가능성이 나오냐면 4 곱하기 4. 총 16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 16가지를 한번 지금부터 써볼까요? 자, 요렇게 교배해서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요렇게 교배하는 거죠. 여기는 요렇게 교배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보시면 얘는 라지알, 라지알, 라지와이, 라지와이. 얘는요 라지알, 라지알, 라지와이, 스몰아이. 얘도 라지알, 스몰알, 라지와이, 라지와이. 근데 이 대문자, 소문자 순서는 어떻게 하나요? 사실 순서는 상관없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우성을 이제 드러나는 표현형이 우성이니까요. 아무래도 대문자, 그러니까 우성 표현형을 먼저 쓰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스몰알, 라지와이 이렇게 쓰고 싶겠지만, 물론 괜찮지만 그렇게 쓰지 않고 라지알, 스몰알, 그죠? 라지와이, 스몰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라지알, 라지알, 라지와이, 스몰아이. 여기는 라지알, 스몰알, 라지와이, 라지와이. 라지알, 스몰알, 라지와이, 스몰아이. 여기로 갈게요. 여기는 라지알, 스몰알, 라지와이, 스몰아이. 여기는 라지알, 스몰알, 라지와이, 스몰아이입니다. 자, 전부 다 어떤 애들이냐면 어쨌든 둥글고 노란색이요. 둥글고 노란색. 얘도 둥급니다. 그죠? 물론 주름지다라는 유전자가 있긴 하지만 이것이 같이 있을 때 우열의 법칙에 의해서 둥근 게 드러나니까요. 둥글고 주름지고, 둥글고 주름지고. 그래서 둥글고 노랗고, 둥글고 노랗고, 둥글고 노랗고, 그죠? 여기 있는 요 삼각형에 있는 모든 애들은 둥글고 노란 애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쓰면 둥글고 노랗다.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러니까 9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색깔 바꿔서 해볼까요? 이번에는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를 해볼게요. 여기는 라지알, 라지알. 그 다음에 스몰아이, 스몰. 초록색이네요. 그죠? 둥글고 초록색이네요. 여기는 라지알, 스몰알, 스몰아이, 스몰아이. 얘도 초록색이에요. 얘는 라지알, 스몰알, 라지와이, 스몰아이, 스몰아이. 초록색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아이들은 둥글고 초록색인데 3개죠. 3개. 자, 그 다음에 또 색깔을 바꿉시다. 여기는요. 라지알, 라지알이 아니네요. 여기서 드디어 스몰알이 나오네요. 주름지고, 그런데 색깔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라지와이. 노랑이네요. 그죠? 얘는요. 얘도 스몰알, 그리고 라지와이, 스몰아이. 얘는 스몰알, 얘도 라지와이, 스몰아이. 요 세 개가 바로 주름지고 그리고 노란색입니다. 그죠? 얘가 3개. 마지막으로 얘는 뭔가요? 이제 드디어 열성으로만 되어 있는 순종. 그래서 자손 1대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그 열성 순종이 나타났습니다. 주름지고 초록색. 이것이 이제 하나. 그래서 9대, 3대, 3대 다 더하면 16개 맞나요? 9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4, 1은 16 맞죠? 16가지 중에서 이러이러한 가능성으로 자손이대가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일단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걸 통해서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우열의 법칙 이미 또 증명이 되고 있고,
분리의 법칙도 증명이 되고 있죠. 분리의 법칙도 지금 요 스몰 r, 라지 y, 스몰 I 얘네들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지금 다시 나타난 걸 보니 우리가 이제 가정했던, 그죠? 유전이라고 하는 건 물감이 섞이는 것이 아니라 입자들로 되어 있고, 그 입자는 부모에게서 하나씩 받아서 항상 쌍을 이루고 있는데, 그 입자가 잠시 분리됐다가 다시 생시세포 만들어질 때 합치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손 이대에서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분리의 법칙도 이제 보이고요. 그죠? 그래서 분리의 법칙도 보였지만 이제 우리가 궁금했었던 건 뭐였냐면 모양이라는 것, 그리고 색깔이라는 것, 이것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가 이거였는데, 어떤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모양으로만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거죠. 모양으로만 치면 둥근 것이 몇 개냐, 주름진 것이 몇 개냐, 그렇게 따져볼게요. 색깔 이제 관련 없습니다. 둥근 것만 보면 몇 개예요? 둥근 게 12, 그죠? 주름진 게 4, 즉 얘는 12대 4. 그러니까 즉 3대 1이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모양만 가지고 실험했을 때 나온 그 자손 2대의 결과와 같네요. 그죠? 만약에 색깔로만 보자 이거죠. 색깔로만 봤을 때 색깔 노란색만 보면 12개, 초록색만 보면 4개, 3대 1이네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그냥 색깔 한 가지 형질로만 했었던 결과와 같다라는 거죠. 즉 무슨 소리냐면 이 완두의 두 가지 형질을 지금 공동으로 동시에 지금 유전을 시켰지만 모양이라고 하는 것과 색깔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형질은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전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형질이 굉장히 독립적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멘델이라는 사람이 동지의 법칙이라는 것을 해줍니다. 자, 읽어보면 자손 2대에서 씨의 모양이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3대1, 노란 것과 초록색인 것이 3대1. 즉, 만두 씨의 모양과 색깔에 대한 대립유전자 쌍은, 그죠? 모양은 어떤 대립유전자 쌍이 있어요? 뭐 주름진 것과 둥근 게 있었고, 그죠? 색깔은 노란색과 초록색이 있단 말이에요. 걔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죠? 주름진 것이 왔을 때 뭐 초록색 끌고 오고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대로 각각 분리돼서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두 쌍 이상의 대립유전자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각각 분리의 법칙에 따라 윤리된 각각 분리의 법칙 그대로 유전되는 원리를 우리는 독립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네 가지 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유전자란 물감이 아니고 유전자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유전은 어떤 대립되는, 그죠? 부모에게서 받은 어떤 인자, 그죠? 유전 인자라고 하는, 오늘날의 유전자를 예측한 거죠. 가 전달되면서 이제 유전되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그것이 자손 1대에서 이제 완벽하게 잡종이라고 예견되었던 거기서 한 가지 형질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질, 대립 유전자 사이에서는 어떤 우열의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우열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수학적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것이 드러난 걸 보면서 특히 자손 2대에서 3대 1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 봤더니 정말로 그랬다라는 걸 보고서 유전 인자는 분리되었다. 생식세포 형성 시에 분리됐다가 다시 수정할 때 합쳐진다. 그래서 분리의 법칙이라는 걸 찾아냈고요. 이것은 사실은 뭐예요? 생식세포 분열, 그죠? 우리가 오늘날에 보기에는 과 유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것들은 서로 다른 형질의 어떤 대립유전자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유전된다. 그래서 독립의 법칙 네 가지가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멘델이 만두를 가지고 한 실험이라고 했다고 하고요. 지금 이 멘델은 그럼 왜 중요한가요? 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중요한 원리를 밝혀냈다는 거죠. 형질이 물감처럼 뒤섞여서 유전되지 않는다. 기존의 생각들을 증명했고요. 기존의 생각들을 틀렸다라는 걸 증명했고요.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밝혀지지도 않았지만 유전자를 예측을 해서 유전자를 가지고 유전 원리를 설명했다라는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생물의 유전 현상을 연구하는 기본 원리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것 독립의 법칙 같은 것들도 우리 이제 결국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유전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무열의 원리가 딱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독립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연관이라고 하는 현상들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게 비멘델, 멘델이 아닌 비멘델 유전들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겠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멘델을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는 현상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일단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유전학의 기본으로서 중요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다음에 이제 사람에 유전할 때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잘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